그때 어머니가 저랑 대동생이 초등학교 때 그 고모네 집에 보냈어요. 고모네 집에 이게 제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스님이 지도교수님 스님이신데 그 영상 감법을 하시는 분인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영상은 이해가 과제라고 하시던데 그때 그 빨간 집에 아주 못 사는 서울에 부모가 그 마늘을 까서 살던 그 시절에 저희를 받아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귀신을 보고 우울증에 걸리셔서 나중에는 제가 결혼하기 4개월 전에 자살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 마음속에서도 계속 상처가 돼 있었고 제가 운동선수였어요. 배구 선수고 좀 국가대표 선임까지 했는데 늘 제가 시합을 할 때마다 자격증이 부족한 거예요. 연습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합만 갔다 하면은 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실수를 하면서 결국엔 저는 지방대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대학 가서 제가 교양 과목을 딱 듣는데 준비가 또 하나도 안 됐잖아요. 운동만 했었고 근데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이 하얘지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발표 불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요가 수련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요가를 지도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집사람하고 둘이서 서치를 했더니 그 스피치 학원이죠. 그때 교수님을 딱 만나 뵀는데 그때 저희가 훈련하면서 뭘 느꼈냐면 스피치 발음이나 내용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솔직히 처음에 있는데 훈련하면서 제가 느낀 거냐면 아 진짜 이 불안이라는 게 내가 타인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이 있었구나. 그 지하철 스피치 할 때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칸을 굉장히 떨었어요. 송내역에서. 첫 번째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 불안이 있어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딱 인사하는데 아무도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또라이가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느끼냐면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만 혼자 다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불안했던 그 마음을 그 오랜 기간을 제가 교수님 만나 뵙고 떨쳐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NLP 교수님 공부하면서 같이 대학원도 공부하고 제가 NLP 트레이너도 하고 명상 상담 박사도 하게 되고 제가 요가원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돌고 돌다 보니까 전생 인연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 아버지 아들. 아 그래? 왜 교수님이 그렇게 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써주고 제가 처음에 그때 센터에 송내역에 있었을 때 제가 요가 막 배우고 왔을 때인데 여기는 강의장인데 그 옆에다가 그 원래 바닥이었는데 온돌 바닥에 딱 깔아줘가지고 요가 수업을 저한테 처음 하게 하신 거예요. 발표 불안자를. 그때 발표 불안자의 수강생이 2명 여기 계십니다. 성현이 형하고 성재 이분들하고 몇몇 분 모시고 제가 수업을 했고 나중에 제가 요가를 크게 했었거든요. 옆에 방. 굉장히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교수님 덕분에 저는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걸 뛰어넘어서 수천 명 앞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그때 배운 그 자기 사랑과 물론 트레이닝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걸 강의를 많이 하게 됐고 지금은 제가 아로마 테라피도 하고 또 하고 있지만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가끔씩 또 와요. 그 손님이 와요. 그 우울증이라는 손님이 오고 때로는 이제 자살 총명이 오기도 하거든요. 많이 힘들 때인데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는 제 안에 이 빛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교수님 통해서 느끼게 됐고 또 남해 박사님 통해서도 또 만나면 김영선 제가 조금 했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어떤 길을 가는데 저 위에서 제 꿈에 꾼 거예요. 저 위에서 하얀색 빛이 연결돼서 제 가슴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위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지금 뭘 느끼냐면 요즘에는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또 심지어는 그 동물들, 강아지들 제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소외되고 그런 힘든 사람들 저는 아마 교수님 안 만났으면 평생 이 발표 불안 때문에 강의도 못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제 좋은 정보를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저는 아직은 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머리보다는 장보다는 이 가슴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요. 또 교수님 제가 오늘 지금 중국 갔다 와서 늦게 왔는데 원래는 집에서 좀 쉬고 싶었어요. 피곤해서.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또 교수님의 20년 역사와 함께 또 아마 자주 뵙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가끔 뵙는 분도 있겠지만은 연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오고 싶다는데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저는 교수님 통해서 삶이 변화됐고 또 이러한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힘든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이런 에너지를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피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이고요. 나이는 76년생이에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코치님 처음 뵀는데 50이라는 나이가 됐고요. 그 코치님 처음 뵀을 때는 제가 인천에 있는 북의 사거리에서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은 계속 매출이 잘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말을 지금보다 훨씬 못할 때여서 좀 휴대폰 판매를 잘하고 싶어서 스피치 학원을 검색했는데 제가 이제 9시 반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묻는 법이어서 그 시간대 스피치 학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새벽 시간에 이제 가까운 송내역에 화술 뭐 이렇게 하는 학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에는 그러면 좀 시간이 되겠다. 그때는 6시에 시작하는 아침형 과정이 있어서 유일하게 그때가 제가 시간에 돼서 피곤하지만 한번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말을 좀 잘 배우면은 매출에 월 1,000을 벌 수 있겠다라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이렇게 뭐 잔뜩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잔뜩 붙어 있고 예, 여기에는 이렇게 플랜카드로 예,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 머리가 좋네. 이상한 데인가? 이상한 종교? 다들 그런 이야기해. 나 미치겠어. 그때는 약간 미치겠어. 센터가 부흥하기 전이어가지고 책상이 없었어. 근데 의자 있고 그 초등학생 의자 알죠? 없었어요. 초등학생 의자가 한 20개 아, 그번에는 현수막도 없었고 우리 예전에 그 전지야 전지. 변화선 뭐 신년 방황 이런 걸 이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 운동예천도 그건 아닌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었는데 앉았는데 아, 모르고. 와, 진짜? 이제 왜 오셨냐고 그래서 말을 좀 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스피치는 그 테크닉과 기술보다는 자기의 있는 그 자기 얘기를 대중 앞에서 이제 잘 얘기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그냥 훅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좋아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래요. 그때 한 페이지짜리 그 책받침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긍정 강화 뭐 암시도 있어요. 네. 자아 강화. 성현아 뭐 넌 멋져. 성현아, 넌 멋있어. 이거를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2줄 읽다가 그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 눈물이 계속 퐁퐁퐁 흐르는데 끊지 말고 계속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엉 울면서 그 한 장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그 육종암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그 근육에 생기는 암이 걸려서 이만큼 이제 다 덜어내고 이제 방사선 수술 받았었고 그 이전부터 약간 뭐 제가 억압된 생활을 한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저희 집에서도 막내고 친척 막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 주도적으로 사는 삶은 없었고 윗분들 눈치를 되게 잘 보고 살던 그런 착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한테 뭘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 이후로 이거는 뭘까 그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정동무 변화성공센터 이 스피치 교재가 있었고요. JCST. 예. 그리고 이제 부교재라고 해가지고 코치님이 그 CD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성공학 책을 부교재로 강의해 주셨어요. 아직 책 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읽었던 책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예. 성취 심리. 맥시멈 어치먼트 성취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데 난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 이거를 책으로 써놨네. 그리고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뭐 이걸 만들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빛이라는 걸 봤어요. 아 내가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구나. 그거를 꽝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요. 그런 주옥 같은 강의를 들으려면은 뭐 한국 리더십 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12주에 800만 원이가 되게 비쌌어요. 뭐 카네기도 비쌌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보다 엄청난 명 강의를 10분의 1 금액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처음에 한 1년간은 코치님이 시키신 걸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전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차에서 1시간 자고 그리고 센터 와서 이렇게 꼬박꼬박 잤던 적도 있고 주 4일을 아침 6시까지 가 있었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나. 예. 그리고 코치님이 저한테 강조하신 거는 일관성, 그러니까 뭔가를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시면서 그 예전에 스키 학원부터 하셨던 그 다음 카페에 2006년도인데도 벌써 10몇 년을 매일 감사일기 성공일기로 써오신 거 보고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정말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1년 만에 좀 삶이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말도 잘 못하던 제가 막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심리학도 배워서 다른 분들 뭐 코칭 같은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세일즈도 뭐 전화 대면 영업했을 때 거의 다 탑을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코치. 말로 하는 거는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약간 좀 사업적인 재능은 좀 제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좀 시련도 많이 겪고 명함도 한 100개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멘토 선정을 잘못했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저씨가 중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보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경영학 MBA 하시고 이렇게 박사까지 하고 그분이 들어갔던 회사에서는 다 챔피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롤모델로 삼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경영이라든가 뭐 세일즈 이쪽 관련된 쪽에 저희가 배우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코치님은 저한테는 이제 큰 은인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항상 선생님보다 더 잘 돼야겠다는 이 질투가 아니잖아요. 청출어람. 항상 코치님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여기 자주는 못 나오더라도 이렇게 센터를 항상 꾸준히 운영하시고 하시면서 배움에 거의 끝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코치님이 되게 성장해 나가시면서 이제는 그런 세일즈 공식 뭐 이런 테크닉에서 참자로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영성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성장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코치님은 내가 평생 모시면서 배워야 될 게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되게 그 오랜만에 코치님 뵈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사회에서 뭐 그냥 이것저것 웬만한 거 경험을 많이 해봐서 더 이상 이제 밖에서 배울 거는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또 영성이나 이런 힐링 쪽에 대가하시니까 저도 이런 분들의 좀 영향을 받아서 제가 박사 논문을 직무 스트레스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EAP 사업 쪽에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 훈련,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학문을 뛰어넘는 영성적인 깊이까지 건드려줘야 근본적인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 영광스럽고 자주 인사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꽂힐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좋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NLP 강의를 회원들께서 매일매일 강의를 한 5분씩 하시지 않습니까? 5분씩 하면 또 연륜이 계신 분들이 또 강의를 해주시면 인생 노하우가 다 우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경험담 같은 거 듣다 보면 또 인생에 또
큰 도움이 됐던 적도 많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스피치 때문에 제가 이제 센터를 찾긴 했지만 요즘은 스피치보다는 인생에 이제 참 의미를 찾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NLP를 통해서 저에 대한 참 사랑도 좀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삶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도 좀 되찾아보는 시간을 요즘에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참만남을 좀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또 더욱더 정진해서 참만남에 좀 참석을 많이 해서 좀 제가 실현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의미 있는 부분을 되찾고자 합니다. 제 스피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속 일원이 되다 보니까 이면 그냥 자기 실무나 그런 것만 하고 크게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업무 보고를 하거나 그런 회의를 하거나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올해 1월자로 여기 발령나면서 팀장이랑 업무를 맡게 되다 보니까 업무 보고도 하고 실무적인 업무는 많이 하지 않지만 이분들한테 보고하거나 또 그 회의 때도 업무 보고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전체적인 직원들 불러다가 그 회의를 할 때 사회를 맡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되게 업무적으로도 또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이제 발령 뜨면서 막 이제 NLP까지 생각 못했고 단순히 저는 이제 스피치 발표할 수 있는 그거 이제 저의 무대 공부 중이나 발표를 좀이라도 이제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찾았는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행운인 거죠. 일반 다른 스피치보다는 NLP를 같이 하는 정동영 교수님의 그 학원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 말부터 다니게 됐는데 초반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올해 1월부터 이제 업무 보고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는 업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점점 되게 컸는데 그래도 훈련을 이제 좀 NLP 훈련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긴장도가 물론 이제 발표를 할 때 떨리겠지만 그래도 1월에 저희 구매했던 것보다는 좀 나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꾸준히 초반에 왔는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안 오게 하고 약간의 그게 있었지만 지금 1년을 돌아보면은 초반보다는 좀 많이 개선됐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전체적인 한 100명 정도 그 연수가 있었는데 팀장이다 보니까 그 연수에 대한 사회를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 보고 진행했지만 그래도 딱 100명이랑 앞에 섰을 때 약간의 걱정이나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나리오를 보면서 다행히 무사히 그 연수에 대한 사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겪어보면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늦었다 생각됐고 물론 이제 이게 긴장도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이거를 중심점을 잡고 긴장이 되지만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좀 낮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NLP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도 저희는 초반보다는 많이 달라진 점 그리고 저의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고 앞으로 꾸준히 훈련해서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도시재생학과 박사과정 네. 인하대학교 도시재생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지금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입니다. 저는 되게 높은 사람들한테 PT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군수님, 그 다음에 시장님, 배전시 시장님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다가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사실 왔을 때 삶이 종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네, 좀 이거 종교도 아닌 것이 막 나를 사랑하라 막 이렇게 외치시고 막 그런 게
내가 잘못 안아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계신 박명 선생님이나 유명 선생님이나 계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분들을 믿고 가야겠다. 저분들이 그냥 판단하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반신반면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금액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한 만큼 내가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는데 이게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점점 이거 종교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공부를 진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가 트레이닝이 되고 있다는 걸 너무 느꼈어요. 지금 가장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계좌를 꽉 채우라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 되면 떨리지 않고 나 자신이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좌가 빠지면 그만큼 떨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존감이 낮고 이거 내가 해서 이 군수님이 시장님께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다가 어차피 그분들도 나이 드신 우리 차태고 포태면은 다 일반적인 분들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계좌를 캐우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또 트레이닝을 하고 또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점점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대학원에서 요 전에 최우수상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도시생활과에서 전국에 이제 서울대도 있고 막 엄청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했다가 또 교수님한테 와 이거 하는데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다. 작년에도 나갔는데 작년에 설명을 잘 못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근데 하고 나서 그랬는지 어쨌든 최우수상을 받으면 최우수상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좀 자신감도 올라가고 나 자신을 채워야 되는 그 온전한 계좌 그것들을 좀 더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나 말의 구조라든가 태도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교수님이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갑자기 떨릴 때 하는 핵심 호흡법이 있어요. 교수님 알려주신 3초, 5초 그 초수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심장을 이렇게 잠재우고 나 자신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그런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지금 학문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부분은 어떤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에보다 2년이 제일 최고라고. 저는 교수님하고 원래 모르는 사이예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핸드폰을 딱 키자마자 그거밖에 안 보이고 NLP 심리치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28년 50을 했었고 사랑하는 사람 5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생겼었거든요. 항상 허했어요. 뭔가가. 근데 그 심리치료라는 게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연이 참 신기한 게 저는요 교수님이 이 평생 회원이라는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2,050평이 있어요 센터가. 근데 과연 여기다 내가 뭘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을 때 답이 사실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자격증이 83번째 자격증입니다. 제가 어느 날 38살, 40, 그때 기억 잘 안 나는데 그 어르신이 78세였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38개 자격증이 땄다고 하면 나왔는데 제가 그때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100개 도전해볼까? 그런 게 저한테는 지금 83번째 자격증이 되는데요. 저는 계속 도전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개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자격증이 많아도 제가 방향성을 몰랐었어요. 뭐를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저도 이렇게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정말. 근데 거기에 참이 빠졌더라고요. 참사랑이라는 거. 아직도 저는 아까도 많이 여기 종교단체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참사랑이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는 제가 나를 사랑한다지만 제가 참사랑의 깨달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마음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천에 있는 저도 50평 있거든요. 거기에 나도 한번
이 참사랑 참자 요거를 한번 개선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이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천, 여주, 강주 저도 그런 사람 이런 모임이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요일마다 여기가 기다려집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이천서 올 때마다 뭔가가 제가 오면 정말 가슴 속에 답답했던 게 다 해소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요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하나 보니까 표정이 점점점 밝아지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분하게 저를 멋지게 소개해 주신 정성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요함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사람 이민송입니다. 오늘 멋진 스피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첫 만남 모임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만남의 치유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만남 스피치는 단순한 화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심리와 관계의 본질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성이나 제스처, 화법 등을 배우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서 제가 소통이 서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치유가 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게 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그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었던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힘과 유연함도 어느 정도 생겼고 수용성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발표 불안이 아직 있긴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나를 평가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한 눈빛과 온기로 항상 바라봐 주셨습니다. 청중은 나의 파트너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참만남 스피치를 통해 저를 알아가고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참만남은 저에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준 참으로 고마운 모임이며 앞으로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참만남을 실천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우정희입니다. 먼저 저는 회원아 같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정동문 교수님 사무실도 들렸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송년회도 참석했지, 그죠? 제가 2009년도에 몇 월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하반기 정도에 처음에 제가 스피치,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말을 적절하게 정말 잘 표현할 수 없을까?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로라던가 여러 군데에 많은 곳을 두드려 보다가 시행착오 들었다가 정동훈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냥 일반 스피치 학원이 아니라 NLP 마음치유 참사랑을 전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2009년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최저점을 찍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잘 나가던 자존감도 정말 바닥을 칠 때 제가 만났고요. 그 이후로 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회복지 행정학 박사학위 받았고 그 다음에 스피치 훈련 또 열심히 하면서 NLP 공부를 한 4번 이상은 돈 것 같아요. 전체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나 사랑, 참 사랑, 그런 그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제 온 세포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느꼈냐면 제가 그 NLP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 갔을 때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미국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무릎이 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기절해 있다가. 그런데 그 정말 그 제가 배웠던 그 뭐지? 죽음의 어떤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TV에서 보면 파노라마처럼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은 안 돼요. 눈은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제 몸에 전체로 그런 감사나 사랑의 그런 마음 세포까지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 3일 밤낮을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 잠 안 자고 3일 밤낮을 그 1000개 이상의 감사일기를 작성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화나는 거, 행복했던 일, 불행했던 일, 분노가 올라오는 일들 그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쓰고 거기에 감사의 조건들을 제가 다 찾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인생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저에게 그 습관 전문가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폭풍 감사의 달인이다. 근데 그렇게 감사일기를 써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네. 혹시 이 중에 써본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집에서도 맞이, 시댁에서도 맞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책임감에 모범이 돼야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제 삶이 어떻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성장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너무 잘해야 되니까 완벽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해서 동생들한테 모범이 되게 짠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제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해내기는 해내는데 그걸 즐겁게 신나게 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악착같이 네. 제 자신을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정동 교수님 만나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감옥을 누군가를 보내야 되면 야 정희 너 자신부터 보내야 돼. 왜냐면 제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너는 더 나아야 돼.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거 갖고 되겠어? 항상 저 자신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 자신 안에서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 제 인생에 이혼을 만났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남자들에게는 회사를 실업 이런 것들이 죽음하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인생의 사형 선고 같았어요.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 외국에 보면 연예인들이 그 이혼하고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20년, 30년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연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 자유롭고 그리고 많은 것들 속에서 저는 선택의 자유, 거기에 힘을 갖고 있고요. 너무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면서 지금보다도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겠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저는 다른 사람으로 또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너는 어디까지야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예전에는 저에게 꽂혀있기 때문에 저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제가 잘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저에게 꽂혀있던 그런 생각에서 외부로 이렇게 향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점 쭉쭉쭉 채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저 사람은 어떤 걸 원할까? 그다음 그 사람의 인생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두서없이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또 사석에서 대화할 기회가 되면은 좀 많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두 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그리고 제 인생에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동문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한복 입고 세배해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운석입니다. 우선 호칭을 저는 코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저희 그때 당시에는 코치님이라고 했어요. 코치님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코치. 변화 코치. 네, 변화 코치. 네. 제가 여기 몸담은 것은 한 2011년도 7월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오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몸을 담았고,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또 참석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저는 이런 발표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직장 생활만 했었고, 또 제 혼자 자신만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저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하고 코치님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자기 사랑이나 참 만남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한 NLP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데, 자기 사랑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그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사랑을 종이돈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었거든요. 종이돈을 갖다 놓고 종이돈 10,000원짜리를 놓고서 직접 옆에 여기다 놓고서 접어보고 밟아보고 찢어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10,000원짜리가 찢어졌다고 10,000원짜리가 아니냐. 근데 결국은 10,000원짜리거든요. 그 값어치는 다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라도 내 자신이다. 그걸 그때 당시에 절실하게 좀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많이 굉장히 접했고, 지금 현재 이제 10년이 넘었죠. 거의 15년 정도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때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든 개인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은 이런 생활하는데 전부 다 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다가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신 분들만 앉아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 자리에 있을 거다. 변화를 위해서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천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의 말씀을 깊게 이해를 하고 또 그동안에 발전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또 앞으로 10년 뒤면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이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연말 그 코치님한테 그 초청을 받고 이렇게 선뜻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이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여기 코치님 만날 때 저희 아이가 사춘기 졸업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욕심이 되게 많았는데 진급에 대한 그 갈구함, 승진을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 되게 많아서 화가 많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화가 많은 이유는 신랑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제 그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김선생 그러고 딱 그 얘기를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를 딱 받아들여서 이렇게 치는 습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치님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에 저는 코치님을 제가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딸아이를 먼저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딸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와중에 우리 이제 제가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 같이 가보자고 상담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받아보라고 해서 저희 가족이 이제 셋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때 이혼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녔어요. 제가 제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조금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진급도 못하고 약간 그렇고 저도 진급에 대한 욕망은 많았는데 제가 이거 다 포기하고 다른 데를 발령을 못 받고 제가 진급을 못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냥 내 안에는 독만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쯤에 다니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 저는 저만 소중한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의 진급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를 이렇게 희생한다는 생각만 했지 나를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코치님을 만나면서 수업을 듣고 습치를 배우고 또 NLP를 수업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나 사랑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수업을 다니면서 제가 수원에서 신랑과 우리 아이하고 셋이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아이를 이해하게 됐고 그때 또 우리 신랑이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때 왔다 갔다 1시간 어느 때 1시간 반 그리고 수업을 부천으로 다녔지만 또 토요일은 또 서울에서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3번씩 되게 열심히 다녔고 또 그 당시에 또 그 관체험을 했었어요. 밤에 1박 2일. 예, 그래서 웰다잉. 네, 웰다잉. 그거를 체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하고 이해를 했고 일단 제가 나 사랑을 경험을 했고 그때 왔다 갔다 하면 신랑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오고 가고 1박 2일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해를 하고 이게 내가 문제구나. 저는 제가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하나의 좁은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8차선을 바라보면 나의 시야가 1차선, 2차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8차선을 바라봤을 때 확 트인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작년에 퇴직을 했어요. 한 30몇 년을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정년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이 힘,
이렇게 제가 좌절하고 내가 너무 작게 보였을 때 제가 항상 한 게 그래 길은 활짝 열려 있어. 나의 앞길은 활짝 열려 있어. 진급을 비록 늦게 하지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항상 이 학원을 다니면서 그거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 김동희 정말 멋있어. 그거를 되게 외치고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소리를 잘 질렀어요. 아까 웃음 치료하셨잖아요. 나는 잘된다. 나는 잘된다 소리를 엄청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아 이게 내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했을 때 내 에너지는 다시 나한테 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이 가정을 또 찾게 됐고요. 우리 아이하고 그 어떤 틀어지는 관계도 제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직장을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코치님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제가 퇴직을 했고 올해 1년 또 이렇게 쉬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또 뭔가를 할까 에너지가 좀 쏟는데 살짝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 오면 딱 와 보니까 에너지가 좀 솟아올라요. 그래서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나도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다들 너무 막 저기 분위기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손을 올려서 우리 또 한번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하면 하하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독소와 노폐물 그리고 하 모든 걸 다 꺼내는 거예요. 그때 하하 할 때는 옆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 자,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둘둘둘둘둘 짜고. 자, 그러면 앞에 사람들끼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앞에 사람. 자, 돌아보는 것보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하면은 하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하하. 입을 확 찢어야 돼. 그래 입꼬리가 올라. 그냥 해서는 안 돼. 네. 하하 이렇게. 오케이. 눈꼬리, 입꼬리 다 같이. 자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하하. 자 참만남 하하. 참 가족이에요. 제가 발음이 이따가 왜 발음이 이런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참가족 하하. 참사랑 하하. 그리고 참자 하하. 이거 순서 다 외우셨죠? 자 이거를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웃어요부터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어요. 하하. 박수 시작. 참만남 하하. 참자 하하. 자 우리는 다 같이 이 참만남 속에 참 가족 그리고 참 사랑 그리고 참 자 이렇게 만난 분들이 오늘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네. 네. 그거를 우리 코치님께서 처음부터 참 만남 이걸 갖고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늘 어딘가에 마음이 허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사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강사 트레이닝을 받은 적은 없지만 강의를 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강의를 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하는데 그 강사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를 갔었는데 우리 코치님이 강의를 하러 거기에 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NLP 이런 것들을 떠나서 비즈니스로 우리 코치님이 그 당시에는 어떤 분이셨냐면 기사에 나가는 거, 텔레비전에 나가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왜 해? 그냥 내 내공이 있고 내 실력이 있고 그러면 되지. 그런 걸 왜 해? 이런 분이셨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정말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상은 어때요? 브랜드가 돼야 되고 블로그를 쓰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잡지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에 여기까지 비즈니스 쪽으로 강의로 연결하고 그렇게 아마 해오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에 저도 정식으로 마음 공부라는 거를 이제 계기가 돼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그곳에서 제가 그 가르치는 거를 도구로 활용해서 또 우리 오신 분들께 그때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정말 그런 분들만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되고 정말 시장들, 뭐 장관들 이런 분들을 브리핑을 해야 돼서 내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된 변화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픈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뭐 뭔가를 만들어서 또 그 다음 날 해주고 또 막 소뚜껑 뭐 접시 뭐 이렇게 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유튜브에 천지에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다. 참 그때는 젊었구나. 이럴 때도 있었네. 이렇게 요즘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에 뇌원요법을 해서 뇌가 터져서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 됐다고 했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평생 후유증으로 걷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병원을 탈출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발음을 조금 빨리 하면 이 발음이 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꼿꼿하고 그리고 반듯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금방 나왔을 때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마귀 할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고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늘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당신의 오늘은 안녕한가요? 이 책을 제가 집중력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제가 그 책 한 권을 완독을 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여기 계신 작가님. 이현정 박사. 네. 근데 우리 박사님 책을 저는 지금까지 5년 전부터 책을 못 읽어요. 집중을 못할 때.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작가님도 나와 같은 삶을 사셨네. 그런데 너무 나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도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네.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관계의 온도도 다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제가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사들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평균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내 몸은 내가 뛰어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지금도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기 통증이 있죠. 서 있으면서도 다리 통증이 있죠. 이 손에 통증이 있죠. 그 통증이 나는 하루에 12번도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통증을 즐겨야지만이 된대요. 왜? 통증이 있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대부분의 뇌출혈 환자들이 이렇게 딱 굳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셨죠? 이 굳으면 이거 안 펴져요.
그 안 펴지는 게 왜냐면 굳었을 때 뛰어넘지를 못해서 그래요. 굳었을 때 뛰어넘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딱 굳었을 때 포기해버려요. 근데 1억 번, 정말 1억 번이 아니라 몇 1억 번을 해서 그거를 펴야 돼요. 그렇게 폈을 때 되고, 손가락을 한 개를 펼 때도 몇 1억 번을 해야 되고. 왜? 그 운동신경은 이미 꺼졌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거를 후련을 하려면, 아이들은 1000번 엄마라고 하면은 1000번 2000번 엄마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안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신경은 전혀 모르는 신경을 얘가 운동 훈련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손을 펴고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 정도 되고,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웨이브도 이 정도 돼, 이렇게 섹시하게 이 정도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왜? 건강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 환자들은 그래도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면서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고 싶어도, 여기로 오고 싶어도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못 와요. 혹시나 하는 마음. 왜?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오래 걷지 못하고, 그리고 찾는 속도 느리고, 그리고 택시를 타도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보호자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두렵고 무섭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먹고 싶어도 못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감사하면서, 그리고 행복해하면서 내 자신에게 참 잘했어, 참 훌륭해, 그리고 너는 정말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받은 에너지를,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받은 에너지를, 저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만나는 모든 귀한 인연들 귀인이 되게 하시고, 그 귀인들에게 받은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저도 귀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작은 일이나마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일 하루에 10,000번도 통증이 왔을 때는 이러다가 내가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많이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하늘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 바로 나를 부르신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 때까지는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제가 지금 이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누군가에게 성장과 성공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안아주면서 성장과 성공을 돕는 일을 하다 가자. 그리고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에너지로 살아가자. 왜? 표현한다고 그게 측은한 마음을 한두 번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 닉네임이 슈퍼 또라이예요. 원래는 또라이였는데 승진을 해서 슈퍼 또라이가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고객님들이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처음에는 또라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슈퍼 또라이라고 했더니, 이번에 갔더니 우리 한 5살 먹은 아기가 슈퍼 또라이 할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라이가 안 되니까 슈퍼 할머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한테도 슈퍼 또라이라는 게 닉네임으로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슈퍼 할머니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아 우리 5살짜리 꼬마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냐면 의사들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안 가고 지금 약을 안 먹고 있지만 한 번씩 검진을 하러 이제 어쩌다가 가면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활도 저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모든 관리도 더 잘하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대부분 정상이 와도 이 내로 정상은 올 수가 없대요. 올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도 한계를 느꼈고 그리고 다 이렇게 체형이 삐뚤어진대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대요. 그렇지만 저는 그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과 늘 싸우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저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현정 우리 박사님도 하시는 몸 명상, 춤 명상. 저는 화장실에서는 양치질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면서 이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나오면 옷 입지 않고 거울에서 이제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완전히 춤 명상을 합니다. 아주 그냥 무아경지에 이르는 춤 명상. 왜냐하면 이 몸이 굳으면 세포 하나하나를 다 깨워야 돼요. 그 신경 하나하나를 다 깨워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제가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잡는 그 운동 그게 다르고 신경이 달라요. 그냥 잡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 몸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춤 테라피를 명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를 또 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 재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목소리 재활은 이제 판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는 제가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했는데 이제는 판소리 테라피가 명상으로 좋은 게 복식 호흡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호흡이 길어지면서 엄청 기네. 여기 이제 우리 코치님도 만만치 않으신데 단전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도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호흡도 있지만 판소리 제가 판소리 이제 명상법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이 아니라 이게 정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명상을 하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도 이제 우리가 억지로 웃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호흡법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몸으로 모으는 운동과 명상과 그리고 이제 운동을 체험해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저와 같은 이들에게 건강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영혼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제가 작게 반딧불 희망이 되었으면 해서 관계의 온도라는 책도 우리 작가님 때문에 얼떨결에 그냥 한 5일 만에 그냥 쓰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해서 저는 제2의 삶을 제가 이렇게 됐을 때 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제2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정동문 코치님께는 늘 변함없이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지만 한결같이 늘 전화하셔서 괜찮으시냐고 늘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손 내밀어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마음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NLP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곳이 생겨서 정말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는 더 필요한
이게 이곳이 아니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인천에 하나를 오픈하신다 했는데 정말 그런 곳들이 많이 오픈되어서 세상을 널리 따뜻하고 아름답고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명상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함께 이제 노후에 시니어들에게 소리 명상과 그 호흡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저도 도움이 되려고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하고 안 되는 것은 없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저처럼 제2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에 왔던 때가 제가 24살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가 그 대학교를 다시 이제 복학할까 말까 하는 시점에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워런 버핏을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스피치나 훈련을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말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훈련 받았을 때 그 다 이제 스피치나 성공 이런 거였는데 이제 코치님이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제 NLP 분야여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제 말하는 걸 위주로 훈련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좀 오래 한 20년 가까이 돼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그 지하철 스피치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토요일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제가 내성적이고 소심했었는데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적극적으로 변했었어요. 그런 이제 좀 변화 과정을 거쳤었고 또 이제 코치님이 그 내면이나 이런 마음 성장 부분을 할 때 저도 여기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런 성장 과정을 제 나름대로는 거쳤었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수입니다. 저는 세월 속에서 정말 NLP를 통해서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적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알게 된 건 사람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식탐으로 해서 제 몸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대부터 건강식품하고 내 몸을 바꾸려고 그런데 나쁜 것을 더 먹었듯 상식 없는 그런 행동을 제 몸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식탐이 애정표에 온다는 거를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걸 못 고쳤어요. 그냥 그 속에는 제 속에는 외로움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고 그럼 또 먹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NLP에 대한 지금 같은 신뢰는 없었어요. 근데 뭔가 NLP와 나를 바꿔주는 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체면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체면을 통해 치유를 받고 NLP를 통해서 집에서 제가 어느 날 계속 NLP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전히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어깨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오는데 이제 집에 가면 제가 NLP를 공중기법이라 알죠? 공중분리기법. 분리기법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기함이 이루어지는 게 어깨가 아픈 게 완화되면서 그때는 거뜬해요. 이러면서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아, 스트레스 이거 집에 가면 날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말에 이제 교수님한테 오면 또 그런 것들 또 제 실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자꾸 접목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끊게 되고요. 제가 교수님 만날 때 피자
그냥 그 한 판 정도는 그냥 해치워요. 그리고 라면도 한 개는 안 되고 2개, 그리고 밥도 한 공기는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의식에서 되지가 않고 내 무의식에서 가치관을 알게 되니까 슬프더라고요. 제가 너무 나를 망가뜨린 게. 그래서 50대를 좀 변화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만성염증이란 거를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곧 아마 지금 지나니까 제가 그러면서 건강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 몸에 암이 안 온 것도 감사하고 내 몸에 특별하게 일어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1번도 건강이에요. 2번도 건강이에요. 제가 아파서 그런 것보다도 저한테 미안해서 제가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애정급을 치료하면서 라면 끊고요. 피자 다 끊고요. 그렇다고 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한 쪽 정도 먹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추억으로 남겨두고 있고요. 저는 또 변한 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가 제가 되게 말도 잘하고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을 하면서 어느 날 위축됨을 느끼고 결국은 돈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망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초라한 존재구나를 할 때 교수님하고 만나서 소래산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사람들 지나는데 위에서 외친 거예요. 나는 2년 안에 1억의 빚을 다 갚겠다. 그게 13년도예요. 그런데 그땐 까마득했는데 제가 2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은 나한테 벌어지는데 내가 마음이 빈곤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탈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NLP를 의지하고 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건강에 관심 있으면서 건강 다이어트, 지금은 제가 이제 시니어니까 시니어 건강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 몸이 지금 몸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살을 뭐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는데 결국은 저를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안함과 나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조금만 먹을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단식도 해보고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전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일단 살을 빼야 될 이유가 제가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는 측만증이 있어요. 이게 몰랐는데 50대 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NLP를 하면서 저는 긍정의 힘이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생각이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끌어당기는 힘의 법칙 있잖아요. 그걸 저는 모든 바탕이 NLP라고 생각을 해요. 제한테는. 그래서 NLP를 통해서 명상을 하고 NLP에서 끌어당김을 했는데 저한테 어느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나는 변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화장하는 나를 봤는데 지금 다 내면을 만나요. 근데 처음에 미러 토크를 할 때는 제가 저한테 욕을 했었어요. 정말로 눈물이 떨어지면 미친년 하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못 나가지고. 그런데 시간 속에 그걸 피하지 않고 계속 했고 그러면서 그 내면을 제가 만나면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지금 어쩌면 제가 40대보다 더 건강해요. 일단은. 그런데 운동도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의식을 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초에 물을 주듯이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운동하기 힘들지 않아요. 전 하루에 스쿼트를 아침에 50개, 저녁에 50개 하든가 한 번에 100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척추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서 지금 누가 만져봐도 이거 튀어나온 거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매일 아침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NLP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속에도 NLP를 버릴 수는 없어요. 박사에게도 제가 그 감사의 얘기를 쓰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내면에 NLP가 흐르면서 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지금은 부정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부정이 있죠. 있는데 저를 침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를 누구도 그 두려움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발표할 이런 거는 떨리고 두려움도 있지만 제가 정말 뭐를 해야 될 때 도전할 때 이런 것들에서
정말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교수님이 항상 저를 진짜 너무 업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우리 주변에 다 공인 인정하는 음치였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둘이가 음치가 있는데 얘랑 어디 노래방에 단체로 가면 너 하지 마 나도 안 해야 돼. 이래가지고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음치였는데 제가 NLP를 하면서 그럼 노래도 될까? 제가 진짜 이러고 마치 이 파티룸에 노래방이 됐잖아요. 지금 한 4년 전부터 오래되지 않았는데 노래방에 오면서 내가 또 발성 연습을 하시라니까 발성 연습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노래도 그러면 내가 NLP로 하면 안 돼? 하는데 이 교수님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어설프게 노래 불렀는데 김용님이를 빙의했다고 막 해주시니까 야 맞아. 완전 김용임이야. 그러니까 제가 빙의 돼보지 뭐. 그리고 제가 NLP로 계속 하고 우리가 이게 희끼법 맞죠? 희끼. 네. 이걸 제가 김용미를 겹쳐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용님이 노래를 다 부르고 근데 어느덧 친구들이 노래 늘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피하지 않는 정도의 노래는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변화라는 게 저는 제 속에 저를 재발견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인자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의식에서 못났다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차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사랑이 넘칠수록 제가 그런 것들이 전부 늘어가서 저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거든요. 지금도 정말 이렇게 더 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NLP는 정말 누구에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혜숙 부사장님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감동이었어요? 네. 워낙 그 스토리가 좋으니까. 저는 스토리가 없어요. 혹시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요? 성향이 바뀔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뀔 수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뀌죠. 예. 네. 여기는 다 NLP를 배우신 분들이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근본적인 성향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느 누구도 뭐 똑같겠지만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또 사업도 내가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NLP를 배우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남편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부인들도 많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안 바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정동문 우리 때는 이제 코치였었고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시죠. 네. 정동문 교수님 정도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는 그런 NLP 첫 만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1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1년 교육을 받고 저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고 또 때로는 강의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돈하고 바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은 이게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몸은 그냥 하찮게 취급하면서 돈을 위해서 집중하는 분들이 많고 또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이제 20년 가까이를 이런 건강 관련해서 일을 해왔으니까 상담을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최근에 뭐 이순재 선생님이나 배우 또 변웅전 아나운서 옛날에 명랑운동에 우리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90 넘어서 돌아가시고 변웅전 선생님은 80몇 세인가 그럴걸.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백성문 변호사라고 52살인데 네. 부비동암인가 뭘 해서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지난 11월 달에. 그 김선영 아나운서가 부인인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 자기 몸의 어떤 그 힘든 것들을 건강 관리를 좀 평소에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놓친 분들이 많아요. 실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고요. 부산에서도 암에 걸려서도 목사님이 못 가게 한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하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목사님은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장로님이시자 돈줄인데 기업을 꽤 크게 하고 있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안 된 그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안 갔는데 그 다음 몇 달 후에 갔더니 잘못돼서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동문 교수님을 통해서 긍정 마인드와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마음 정화까지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보고 저도 이제 아까 63년생? 네. 오경숙 이사님. 오경숙은 정말 동안이시네요. 근데 네. 그렇죠? 저보다 누나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빠예요. 근데 정말 동안이시고 여성분의 나이는 절대로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정말 한 30대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일단 싸우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아마 노화도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이도 그렇고 요즘에 노화가 중요하니까 노화의 정말 싱클레어 교수는 그랬어요. 노화는 이미 끝났다. 노화도 내가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더 회춘할 수 있다. 영노화로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회춘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NLP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소천사 긍정에너지 오다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뭐 찍고 있네요. 예. 역사를 남겨야죠. 네. 이거 안 찍힌 거네? 지금 다 돼요. 예. 며칠 전에 참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저희 때 진짜 코치님이라 불러서 입에 배워가지고 코치 하세요 그냥. 네. 저한테는 영원한 코치이자 멘토이자 스승님이신 이제 코치님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리고 요 근래 모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참 시간이 마침 비어 있었는데 어찌 아시고 그냥 바로 오케이 가야지요. 그냥 두말 않고 무조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렸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선생님들의 또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이 참만나 이 NLP라는 그 끈이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끈끈하고 질기구나. 그 질김의 끈이 끊어놓지를 못하는구나. 사실 끊어놓을 수가 없죠. 이 NLP라는 끈은 끊어지기도 싫은 그런 끈을 붙잡고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코치님 빼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우리 그때도 제가 이면서 코치님이라 불렀거든요. 그때 우승 코치를 했어요. 네, 우승 코치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면서 코치님 오랜만에 뵀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노래 딱 한마디. 아이 좋아라. 그 노래를 저희들한테 가르치시면서 율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따 시켜야 돼. 오늘 그
너무 배서 아이 좋아라 너무 하고 좋습니다. 싶다. 아이 그런데 좋아라. 그때 저희들의 호칭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불렀거든요. 다. 근데 저한테만 특별한 호칭을 불러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공주. 맨날 우리 공주 왔어, 우리 공주 왔어. 오늘도 그랬잖아. 머리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뵀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실 때 그 명단에 계셔서 너무 반갑게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딱 들어오셨는데 긴가 민가 할 정도로 정말 예쁘셨거든요. 아 지금도 예쁘시지만 정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아프셨구나 라는 게 딱 감이 왔어요. 걸음도 그러고 근데 차마 여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 앉았지만. 그런데 본인이 오셔가지고 다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 구구절절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도 와닿았고 그동안에 정말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그때는 제가 똑바로 해. 정말 그 첫 만남 NLP를 만날 때 2015년도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 저의 삶 속에서 그 이혼이라는 그런 아픔을 겨울에 이제 2015년 되면서 초에 이혼이라는 것을 하고 한 몇 달간은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많이 아팠었고 혼자서 어떻게 더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그 고민과 생각이 참 많았던 그런 찰나에 원래도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많았던 사람이긴 하였으나 정말 그때는 좀 혼돈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코치님을 알게 되었고 고민도 없이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수업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수업을 받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없이 살았더라고요. 저 오다현이라는 사람 없이 남들 속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많았었던 것 같고 제가 잘해야만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는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NLP 첫 만남 속에는 참 자아라는 것과 참 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남을 돌아보기 전에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돼서 저에 대한 자아를 찾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이는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저희를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 지금 이제 좀 가까이에 NLP를 만나신 분들부터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스토리가 저희들 때와는 많이 다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환자들도 많았었고 환자라는 게 정신적인 환자, 육체적인 환자 참 많았었죠.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저희는 1박 2일 프로그램도 하면서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또 이제 뭐 음식을 시켜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새벽에 또 모여서 또 트레이닝 하고 또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지하철 스피치도 했었습니다.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지하철 스피치. 오래되시고 하셨는데 정말 그때 중동역에서 그 칸마다 4명씩을 해서 한 칸 마치면 다음 칸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칸. 그런데 딱 탔는데 정말 저는 사실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발표 불안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차마 그 지하철 안에서 스피치를 하라는데 그거는 정말 저 막 그 도망가려고 그 문 열리는 칸 옆에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았어요. 하다가 사람들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나는 내려서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 문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 선생님들이 몇 분 하셨거든요. 진짜 떨리고 뭐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이거 전철 타서 다닐 때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안 사면 그만이고 뭐 지나갔나 보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내가 여기서 스피치를 해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런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전철이.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 맞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박수까지 유도를 했다. 박수 쳐달라고 유도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뭐지? 근데 그 얼떨결에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떨결에. 그래서 그런 박수까지 받고 두 번째 칸을 넘어갔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딱 했거든요. 세 번째 칸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내방송이 나와요. 지금 전철 안에서 가시는 사람들 다 내리래요. 그만하래요. 그 접선인들 그 취급받듯이.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막 다들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 스토리를 풀어내면서 너무 행복해 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오늘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힘들었을 때 코치님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셀프 토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보고 그냥 눈물은 계속 흐르는데 그러면 이제 먹물 눈물이 흐르고 이제 그러지만 또 닦아내고 한번 저를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다현아 오늘도 참 잘 살았어. 너 참 괜찮은 아이야. 그리고 또 눈물이 나요. 그럼 또 울어요. 그러면 또 한번 지우고 너는 정말 괜찮아. 앞으로 잘할 거야. 괜찮아. 나는 너를 참 사랑해. 그 셀프 토크를 하면서 눈에서 눈물은 나는데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SNS가 됐던 어떤 상에서 저보고 다 미소천사라는 얘기들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더 묻게 됐었던 것 같고 그 아픔을 통해서 NLP를 알게 되고 NLP를 통해서 저는 미소가 예쁜 사람이 됐습니다.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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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고 그때 마음의 치유가 되면서 마음 건강해지다 보니 그 전에 제가 아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 건강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 건강이 안 좋으면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참 사랑이 참 자아를 찾으면서 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5년도 그 해에 저는 안구 기증과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네, 이 또한 NLP를 통한 저의 변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야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어느 장기인가는 팔딱팔딱 뛰는 장기가 있어야 내 목숨이 다했을 때 누군가를 살리고 가잖아요. 그 장기 기증을 하고 보니 내 건강을 조금 더 챙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목숨이 나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NLP 공부하고 난 후에 바뀐 그런 변화였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은 변화들을 해왔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많은데 한 번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도 어느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팀장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다가 순간 무슨 말을 하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떠오니까 그래서 손짓으로 그냥 다 일단 나가 있으라는 손짓을 하고 제 책상에 앉았는데 아 소리를 내는데 아가 안 나와요. 입은 벌려서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겁이 나는지 이 언어가 안 되는데 소리가 안 되는데 그때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NLP
기법으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막 복합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식 호흡도 하면서 난 괜찮아, 나는 다시 소리가 나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3시간 만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NLP라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또 제가 어느 순간에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사람들이 빼곡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공황장애라는 거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눈을 감고 NLP, 우리 아까 뭐 공중 분리기법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코치님 우리 이렇게 트레이닝 할 때 나를 가장 안전한 장소, 편안한 장소로 나를 데려다 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또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가, 뭐 이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 눈을 감고 그냥 제가 편안했던 그런 장소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눈 감고 느끼면 느껴지겠지만, 그 살랑살랑 그냥 선선한 바람이 부는 느낌, 우리 이렇게 촉감으로 느껴지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 냄새 같은 거, 그럼 산에서 살짝 느껴지는, 손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물결 같은 것도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바다든 산이든 그 청정한 공기가 내 코와 이 촉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을 눈을 감고 저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 안이 저의 산이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가장 편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NLP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하나씩 이겨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채로 시간을 보내다가 작년에 또 공황장애가 또 심해져가지고 그때는 병원을 가서 약 처방까지 받았는데, 약 처방을 받았지만 힘들어서 제가 한 달 반인가는 집 밖에 아예 나가지 못했어요. 대인 공포증은 없지만 대인 기피증이 오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호흡도 자주 안 되고, 전철 타면 진짜 꼭 죽을 것 같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뭔가가 나를 막 덮쳐오는 듯한 느낌 때문에 운전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그럴 때 그냥 조용히 그 동네 나지막한 산으로 올라가서 맨발 걷기 하면서 사람들 없는 어느 곳이든 그냥 철바닥 앉아서 그냥 눈 감고 복식 호흡하면서 다시 NLP를 계속, 이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그 일주일마다 병원을 가면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NLP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환자보다도 빨리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저는 한 2달 정도 약 먹고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받은 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렬하게 저희가 1박 2일도 하고 이러면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끄집어 오면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살다 보면 힘든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NLP를 생각을 하면 다시, 그래서 매번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끔 스승의 날 아니면 명절 때 찾아뵙기도 했었지만 또 찾아뵌 지도 몇 년이나 된 것 같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신 코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네. 제가 감사드리죠. 또 편찮으셨지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한테 울림을 주신 우리 이민석 코치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뵙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 제공해 주신 저하고 같은 성을 가지신 이제 오경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서 많은 스토리를 들려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정말 이 NLP 첫 만남이라는 것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내년, 내후년이 아닌 10년, 20년 후에 지금은 뭐 두 분은 정말 세 분이구나. 자연스러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거든요. 그러나 그때쯤이면 10년 후는 20년 후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인위적인 염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 NLP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쭉 그 첫 만남의 끈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머릿속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5분 이내에 말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여기 첫 만남 스피치 센터에 찾은 기회는 발표 불안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이렇게 뒤져서 이곳에 나와서 우리 정동훈 교수님으로부터 훈련을 조금 받았는데요. 이게 또 게을러서 그런지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은 간혹가다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또 듣고 그러다 보니 마이크는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돼서 저는 너무나 우리 교수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도 이제 2017년부터 했는데 열심히 했더라면 저 정도는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욱더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처럼 잘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하는 줄 모르고 그냥 왔거든요. 사실 일정이 있었는데 꼭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왔습니다. 잘했어. 네.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해도 돼. 제 이름 뭐라고요? 은정이. 말을 또. 네, 이은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공간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 시간을 편안하게 이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이제 만남이 또 이 사람이 만나서 이 만남이 좀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닉네임이 우주힐러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대학 강의를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이사 온 지 이제 우리 이미숙 작가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7년 전에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금 이제 치료 중이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3일만 아팠습니다.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진단이 이제 증상이 있지만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쁠 때는 놀다 가라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넘기는 이제 중이고요. 현재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글을 쓰는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가 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또 이제 상담심리학과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 이제 남녀노소 이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NLP를 아까 이제 개인 코칭을 했다고 했는데 먼저 저는 NLP를 알았습니다. NLP를 다른 곳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찾아왔더니 이제 만난 분이 이제 정동훈
이제 그때 당시 코치님 계셨고 코치. 네 코치님으로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마 뇌종양이 온 것 같아서 신이 있다면 저한테 선물을 줬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이제 문학 소녀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시인으로서 지금은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인으로서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인드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전달자라고 하는 에너지 전달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이내로. 예. 제가 여기에 이제 코치님이 좀 연도를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왔었어요. 10년이에요? 2010년도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건설 영업 이제 과장이 딱 돼서 신고 이제 워크숍을 갔는데 신고식 한다고 해서 과장 대표로 이제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발표했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눈이 하얘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이제는 임원분들, 사장님들 쫙 앉아 계시는데 그때 2박 3일 워크숍 일정이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더 이상 안 있고 싶고 이제 어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잡혀 있었죠. 그리고 그 워크숍을 다녀와서 바로 이제 검색을 해서 스피치 학원에 이제 등록한데 그러기 이제 여기 이제 딱 스피치 학원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에서 딱 와서 하는데 좀 이제는 처음에 느낌은 근데 여기에는 제가 같이 수강생분들 이렇게 모이신 줄 알았는데 뭐 작가님, 교수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온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이제 스피치를 못 하시고 이제 막 훈련하시는 분들이 그때 훈련을 했었고요. 훈련을 하면서 이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믿고 따라오고 훈련하는 대로 하면은 다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 믿겼었어요. 신뢰가 잘 안 갔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바뀔까 하는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히 훈련했었거든요. 훈련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인가는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좀 혼나면서 센터를 좀 열심히 다녔었어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싫었겠죠, 와이프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센터 훈련했었는데 하고 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뭐를 좋아했는지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영업하던 8년 근무했던 직장을 제가 여기 센터 와서 5개월 만에 거기를 그만두기로 이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치님이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저보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향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잘 생각을 해서 좀 자제시키다. 근데 저는 막 열정도 이렇게 이제 넘치는 상태인데 그래갖고 어쨌든 그때 전향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브리핑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개인 영업을 하진 않고요. 그래갖고 일정이 잡히면 가서 브리핑 영업, 그러니까 작게는 인원이 이제 5명에서 많을 때는 100 몇 명 되는 인원들에서 이렇게 브리핑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실력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여기에서 센터 와서 이제 했던 훈련 중에 이제 가장 맞는 훈련이라고 맞는 게 뭐냐면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게 내가 맞다 생각하면 그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뭐뭐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하는 힘은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브리핑 영업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14년째 하고 있는데 저기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연도에는 저기 이 회사에서 연도 대상을 이제 타게 됐습니다. 대상을 타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로 2년, 3년 정도 고생하다 꾸준히 이렇게 해서 업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치님이 제가 일을 하고 한 2, 3년 된 때부터 2천만 원 버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 2천만 원 소득이 안 됐었거든요. 1,0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암시는 좋지, 암시. 계속 2천만 원, 2천만 원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여기에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상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고 그리고 뭐 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게 돈도 벌고 시간적 여유도 가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저를 이제 가장 많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뭐 이거 센터에서 이렇게 미련하게 훈련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집사람은 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봤을 때 막 낭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특별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렇게 저기 코드 여기서 배운 건데 계단식 이렇게 꾸준히 사살 끄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계단도 보니까 평평한 계단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평평하다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과정도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상상도 못했던 환경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되고 또 그 업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코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선생님들 모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시기에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부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긍정적인 에너지 이렇게 꽉 채워갖고 가는 아주 귀한 시간,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풀 스키에게 이렇게 늘 소개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동네 구의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 때라 선거 때가 와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저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흐름이 나는 등불 되기보다는 한쪽 구석이라도 밝게 비치는 촛불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정치에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동 박사님을 찾아온 이유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안에서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전달하면 이게 이제 확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그걸 좀 뒷받침해서 정리해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제 철면치료 저는 이제 저 스스로가 제 전생 체험도 다 이렇게 해보고 왔었거든요.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를 훈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NLP 훈련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도 전공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을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바뀌면 공무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마다 다 그런 지침서를 해석하는 이권 해석이 달라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12월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저는 저를 만나신 분들한테 후원 이야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만나면 자꾸만 뭘 해달라고 그래 이러면 제가 기피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딱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앙이 아니더라도 NLP적인 것으로 그걸 풀면 아주 딱 필요한 만큼 왔어요. 저희 장애인 친구들하고 축구단을 하려고 하는데 옷을 맞춰야 되는데 한 100만 원쯤은 필요하겠다.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노조에서 후원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누나한테 누님한테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딱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영화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자꾸 이제 그 컴퓨터 본체가 또 자꾸 꺼져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멈추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거 하나를 바꿔주시겠다고 연락을 하셔서 바꿨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회식을 해야 되는데 9,000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9,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9,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50만 원쯤 드리고 싶었는데 돈을 탈탈 털어서 뭐 해봐도 연말이라서 남은 돈이 30만 원밖에 안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딱 부족한 돈이 30만 원 부족했었거든요. 어허.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제 겨울 돼가지고 이 그런 외투 같은 걸 하나 이제 해주고 싶은데 또 돈은 있어요.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을 잘 벌거든요. 근데 그런 그 예산상의 항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인천관광공사에서 그 옷 같은 거를 하나 사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30벌을 신청해 놨습니다. 곧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NLP를 배워보니까 제가 그런 긍정적인 것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이상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주에 에너지가 있다면 제가 필요한 것에 제가 좀 강력한 그런 기운이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땡겨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매인 친구들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야, 뭐죠? 줄다리기를 할 때도 많은 사람이 힘이 센 데가 그걸 끌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땡겨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거든요. 원하는 걸 잘 해주니까. 이게 NLP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이 좀 긍정적인 힘이나 강력한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 잘 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안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 중에도 내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저의 에너지를 끌어서 잡아 당겨서 그걸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잡아당기면 훨씬 더 줄다리기에서 큰 힘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 만난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아직은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데 다행히 또 퇴직하는 거 다른 분들은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저는 내년 퇴직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뭐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8시간 동안 저 개인적으로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면 제가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더 좋은 에너지를 잡아 당겨서 저희가 모두 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